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죠. 러시아. 그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가 본토를 침공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2년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지만 소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본토까지 침공당한 러시아. 그런데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송기 공중폭발해서 추락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략 포격기가 추락해버렸습니다. 공중폭발 그리고 내려 꽂아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러시아의 주장과 실제 주장은 또 상황은 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쇼를 하고 있는데 이 정권 유지를 위한 생쇼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최근 심각한 수해를 입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주민들을 평양으로 대거 이동시켜 김정은의 애민 정신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측 주장으로는 무려 13,000여 명이 평양에 들어왔는데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올여름 큰 수해로 갈 곳을 잃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의 노약자들을 불러 모아 평양의 임시 숙소에 입주시켰으며 직접 나와 이들을 맞이했다고 노동신문이 8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수해 지역의 학생과 연로자, 병약자, 영예 군인, 어린아이, 어머니 등 13,000여 명이 15일 평양에 도착해 숙소에 입소했다라며 4.25 여관과 열병훈련기지에는 수해 지역 어린이들과 학생,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 조건, 생활 및 휴식 조건, 보양과 치료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이곳에 온 어린이들을 직접 맞이하면서 수도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면서 체류기간 내내 인상 깊고 의의 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축원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를 김정은의 애민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칭송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벤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번 수해로 인해 국경지역의 철조망과 감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체의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수해 복구 지역에 투입된 인력들은 최소 하루 5차례 인원 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오전 8시와 오전 10시, 오후 2시와 7시, 취침 전인 밤 10시 등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인원 점검에서는 강도 높은 강연회와 학습 사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우려에는 복구 인원들 가운데 외부 유입 인원, 특히 해외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가 돌아온 인원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국경 일대의 철조망과 CCTV 등이 대부분 유실된 상황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외부 정보가 돌 경우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에 있는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탈북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인질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을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노약자를 인질로까지 삼는 북한이라는 유사국가, 정말 막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압록강 유역에 어마어마한 수해가 발생을 했죠.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이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발생을 해서 지금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느라고 평양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아서 수해 지역으로 보내고 또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말할 것 없이 수해 복구 작업에 동원되고 있겠죠. 군인들도 말할 것 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수해 지역의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여성도 어린이 보호 안 하는 여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은 남아있고 어린이 보호하는 여성 등등은 이렇게 평양으로 데리고 와서 평양에서 집단 수용한다. 언제까지? 수해 작업 마치고 복구될 때까지 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수해 지역 어린이들을 이렇게 완전히 고봉밥, 밥 엄청나게 많이 주네요. 그리고 고기 반찬도 주고 음료수도 맛있는 거 주고 복숭아도 있네요. 자,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서 또 안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민정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인질들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인질이냐?
엄청난 수해가 압록강 유역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 압록강에서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철조망, 그리고 철조망 인근에 있던 CCTV 다 떠내려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수는 끝났으니까 물은 그만큼 많지는 않죠. 자, 이러다 보니까 탈북을 할 우려가 있어요. 철조망 없지요. CCTV 없지요. 마음먹으면 탈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수해 복구 인원 중에서 외화벌이 작업,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 가서 해외 노동 인력으로 일하던 사람들 돌아와서 그 사람들도 노동 인력이니까 수해 복구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내가 말이야 중국에서 심양에서 살아보니까 와, 심양 정말 여기하고 너무 달라. 내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달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평양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갔고 또 이 수해 지역, 이 수해를 당했으면 이제 터전도 다 사라지고 없는데 남길 게 있겠습니까? 미련도 없죠. 저 다 떠내려가고 없으니까 생활 가져두고 다 나갔는데 탈북할 수 있겠죠. 철조망도 없고 CCTV도 없고 하니까 야, 지금 이 건장한 남성들, 청년들은 놔두고 거기서 일 시키고 근데 걔들 탈북할 수 있으니까 인질들 데리고 와. 그래서 어린이 노약자를 인질로 지금 평양에 데려다 놓은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애민정신이라고 선전을 거짓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 북한 지금 불쌍합니다. 여기는 이제 신의주 지역인데 신의주 압록강 하류죠. 이렇게 좁은 천막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덕지덕지 여기는 좀 장년 남성 그리고 청년 남성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 울려고 하네요. 자, 이 천막의 케이스를 잡고 있는 저자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는 롤렉스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시계죠. 아무리 싼 것도 1,000만 원 넘죠. 그런 시계를 끼고 있는 자들. 자, 그러면서 일본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척을 하는 자들인데 여기 보니까 어린 신발이 헬로키티. 네,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김정은이 바로 코앞에다가 이렇게 일본 아주 유명한 헬로키티 캐릭터를 갖다 놨다는 것은 김정은이 욕먹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불쌍하게 북한 주민들 살고 있는데 빨리 해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방되려면 이자 그리고 이자를 에워싸고 있는 이 롤렉스 끼고 있는 이런 자들이 사라져야 된다. 롤렉스 끼면 어떠냐?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롤렉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다 같이 롤렉스 끼든지 다 같이 이렇게 살든지 해야지. 하나는 이렇게 150kg 넘고 여기는 이렇게 비쩍 말라서 이렇게 살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여기는 평등 아닙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평등 사회를 주창하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가서 다이어트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굳이 또 가려고는 또 안 해요. 두 번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으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악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보타주 또는 격추로 의심되는 폭격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직선 거리로 4,5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이르쿠츠크주에서 작전 중이던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초음속 폭격기가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16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15일 야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몽골과 가까운 이르쿠츠크주 체렘키프 지구에서 발생했는데요. 목격자들은 깜깜한 하늘에서 폭발이 들렸고 이후 불덩이에 휩싸여 추락하는 폭격기가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고 기체는 이르쿠츠크주 제200 근위 중폭격 비행연대 소속의 투플레프 22 M3 초음속 폭격기였는데요. 이 기체는 최대 이륙 중량 124톤의 중형 폭격기로 마하 1.88의 속도까지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고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KH-22 초음속 대함미사일 3발 등 최대 24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해당 기체의 왼쪽 엔진에서 폭발이 발생한 뒤 기체가 불길에 휩싸였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단순 기체 결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폭발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신트 소식통들은 사보타주에 의한
추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3월 12일에도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보낼 조기 경보기 부품과 정비 인원을 실은 일류신 76 수송기가 공중에서 폭발하며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와 유사한 사고 정황 때문에 이번 사건도 사보타주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진공, 주요 공군기지와 전략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습 등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 작전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크라이나 주변의 러시아 서부 지역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점 푸틴 대통령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러시아의 3대 폭격기죠. 투플레프 95 베어 폭격기, 그리고 투플레프 160 블랙잭 폭격기, 그리고 이제 투플레프 22 백파이어 폭격기, 이런데 세 개 중에서 덩치가 제일 작아요. 그러나 속도는 빠르죠. 마하 1.88, 가변이게 해서 저공 침투하는 그런 폭격기인데, 여기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핵탄두 장착할 수 있죠. 이거 세 발 달 수 있습니다. 킨잘 마하 8의 속도로 1000km까지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그런 아주 고가치 자산인데, 더군다나 M3 버전이기 때문에 최근에 개량 완료한 그런 최신형 폭격기예요. 이 폭격기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폭발. 자, 위치는 이 몽골 위에 바이칼 호수 바로 왼쪽 이르쿠츠크주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이륙해서 비행하다가 왼쪽 엔진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불덩이가 되어서 추락을 했는데, 여기는 우크라이나에서 4,5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완전히 안전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지난번에 이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있는 거기서 전진 작전하는 조기 경보기 수송 부품을 갖다 주기 위한 수송기, 그리고 그 부품을 장착해 주어야 할 엔지니어를 실은 수송기가 폭발해서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우리가 했다라고 밝혔죠. 그때도 러시아는 이거 기체결함이다 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기체결함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체결함이면 폭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이 꺼지든지 뭐 이렇게 하면 나머지 엔진 가지고 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엔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에어 인테이크 양쪽에 있죠. 엔진이 두 개가 있는데 대형 엔진이에요. 하나 고장나면 하나 가지고 비행해서 기지로 돌아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폭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폭발이 무슨 기체 결함입니까? 그래서 이 폭발하는 모습을 한번 보면요. 네. 보시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늘에서 지금 불덩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덩이가 떨어져서 한참을 내려가다가 이제 지상에서 부딪히면서 폭발을 또 하죠. 그리고는 계속 지금 유폭을 또 합니다. 유폭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미사일이 실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물론 뭐 연료로 인한 유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폭발이 있으니까 미사일이나 폭탄이 실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이 전략 폭격기까지, 핵 폭격기까지 이제 4,500km 떨어진 곳에서까지 이런 사보타주를 당한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일류신 76 수송기가 사보타주 당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게, 수송기 기지의 보안 상태 그리고 핵무기를 운영하는 전략 폭격기 기지의 보안 상태가 같아서야 됩니까? 우크라이나 요원이 직접 이 기지에 침투해서 저 엔진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 요원이 이 기지에 있는 누군가를 포섭해서 시켰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전략 핵무기를 운영하는 이 기지가 이렇게 쉽게 뚫린다는 것은 러시아 정말 막장이다 라고 밖에 할 수가 없고, 쿠르스크를 침공당해서 쿠르스크에 서울시 한 2배 면적을 내주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렇게 완전 내륙에서, 시베리아에서 전략 핵폭격기가 공중 폭발했다라는 것은 러시아는 정말 부끄러워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없으니까 기체결함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요. 아무튼 러시아는 발 한번 잘못 디뎠다가 정말 큰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